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서 실시간 소통을 원하신다면요.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신다면 이 장중에서도 시황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속보로 시장이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핏 사단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 하단에 노란색 이 QR코드가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를 바로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프로핏 사단, 지난주 금요일에 디톡스탁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채 되기도 전에 수익률을 또 마구마구 보여주셨는데요.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추천됐던 종목들 현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 프로핏 사단의 카이로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나와주셔서요. 바로 2월 11일 방송입니다. 생방송 중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정도의 수익 구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핏 사단의 우리 프로핏 전문가님은 지난주에 하이트 진로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5% 상승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수익 구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진짜야? 저거 방송에서 나온 거 맞아?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방송 되돌려 보시면 됩니다. 2월 11일 방송이고요. 지난주에 나간 수익률 한만 해도 지금 20%가 좀 넘는 그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톡방 안에서도 우리가 종목 수익률 1월부터 2월까지 차근차근 난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M플러스입니다. M플러스는 31% 수익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테크노는 13%, IA 11%, 임팩 10%, 하나금융지주 12%까지 1월부터 급락장은 시작됐지만 종목이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매수 타점까지 잡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바로 우리 프로핏 사단과 함께라면 수익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 메신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 부분에 샵 3989를 눌러주시고 프로핏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약 5초 뒤에 링크 갈 테니까요. 클릭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나는 아까워요 하시는 분들 초반에 설명드렸던 QR코드 한 번 더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이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고 바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웹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여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슈들 어떤 게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글로벌적으로 물류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운임비 상승에 따라서 해운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해운업의 전망을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와 봤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도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9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에 맞바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업종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말이지 롤러코스터처럼 어려운 시장, 이분들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핏 사단분들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또 한 주 만에 모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뵀었죠. 또 프로핏 전문가님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과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프로핏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핏 천윤재 대표입니다. 오늘장 상당히 장 초반 좋았어요. 장 초반 좋고 우리 점심 먹고 나서 방심 좀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좀 텐션을 올려주는 긴장감을 올려주는 그런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언급했던 종목들 상당히 시세 좋았거든요. 오늘 방송 짧은 1시간입니다. 집중해서 오늘도 시청하시면은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의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핏 사단의 우리 프로핏 전문가님이셨고요. 그러면 카이로스 전문가님 어서 오시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핏 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주식시장은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는 신경이 예민해야 된다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장이 정말 이 격언이 딱 맞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회 그리고 위기가 공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회 혹은 위기 중에 어떤 것을 잡아야겠습니까? 당연히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신경 예민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신경 예민하게 하고 나왔으니까 이번 1시간 방송 시청 끝까지 잘 해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기 위해서 또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 가지고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해드리지 못하는 투자 아이디어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또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두 분이 한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겁니다. 두 분의 도움을 한 번에 받아보시려면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도 장 초반에는 둘 다 빨간색 키길래 괜찮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전쟁 관련 속보가 나면서 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개인분들은 투자하기 너무 어려웠던 장인 것 같은데 우리 프로핏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좀 긴장감을 상당히 다시 좀 올려주는 네. 그런 또 효과도 있었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면역 반응이 좀 생기고 있다.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우리 이 위쪽, 북쪽에서 뭔가 이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혔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불과 몇 달 전, 그리고 1년 전, 2년 전 우리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도 국내 증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듯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도 이제는 좀 시장에 면역 반응이 생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이제 좀 이슈가 됐었던 이 루간스크 접경지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2014년도부터 국지전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죠. 미국은 했다. 우크라이나는 안 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약간 긴장감은 유지한 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지난주 대비해서 오늘까지 시장 상당히 그래도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간만에 조금 강하게 매집이 들어와 준 또 하루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희망을 품은 채 긴장감은 유지하자 정도로 저는 오늘 장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이제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네네. 코스피 지수가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러시아 그 지수보다 더 떨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좋은 이야기에는 미미하게 움직이고 안 좋은 이야기에는 강하게 움직이는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카이로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일이죠. 수요일인 16일 날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이슈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 났나요? 전쟁 안 났죠. 네. 네, 전쟁 안 나고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먼저 선제 포격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이내 시장은 또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라는 게 그래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긴장감은 유지한 채 지정학적 이슈라는 게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되 너무 이렇게 위축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FOMC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긴축 랠리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스탠스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은 3월에 대선 앞두고 있죠. 대선 앞두고 있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제 종목들이 이제 편입 편출되는 것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집중해야 되는 거 2750포인트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2750은 우리 시장의 저점 구간이다.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하면서 위축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장 더 좋아질 거다. 좋은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특히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개인 아니었죠. 외인하고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우리 시장이 이제 앞으로는 뻗어나갈 좋은 일이, 좀 웃을 일이 가득한 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수급 주체가 조금 바뀐 느낌이긴 해요. 그동안 개인들이 저점이라고 계속 사들이다가 오늘은 갑자기 좀 공포심리 와가지고 많이 팔고 그렇죠. 외인 기관들이 그 물량을 좀 받아줬거든요. 확실히 2750 요 저점 또 깨지 않는다,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종목들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 외인 기관들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를 드렸죠. 2월 11일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추천드린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백화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현대백화점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얘기를 해주신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5% 상승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 종목 어떤 게 좋았는지 왜 들어간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현대백화점을 왜 매수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코로나 시국에 들어가면서 2030, 그러니까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의 명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늘어났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있었죠. 작년 이제 4분기 당연히 현대백화점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물론 최대 실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7월이지면은 우리 면세사업부가 이제 다시 가동을 할 거예요. 그럼 매출이 추가적으로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슈라든가 그런 거에 쫓아가서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이 현대백화점이라는 종목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뭐 기업의 이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모든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두고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봐볼게요. 네. 차트를 좀 봐보면은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상승분을 받아내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한 74,000원 부근하고 78,000원 부근하고 해서 눌림목 구간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이 눌림목 구간을 2차 상승이 진행되기 위한 눌림목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아마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 저는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는 있는데 제가 이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어디까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 현대백화점 관심 있다 혹은 뭐 보유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그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굉장히 크게 볼 거라고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이상의 수익을 좀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Z세대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시장에서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군요. 제가 며칠 전에 쇼핑을 갔었어요. 또 이제 봄을 맞이한다고 아울렛을 갔는데 그렇죠. 우리 굿땡 굿땡. 네, 굿땡은 사람이 없어도 거기만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줄 선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슈에서도 어떤 식으로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하이트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방송에서 주류 관련된 종목들 중에 리오프닝과도 연관이 돼 있으면서 주류주 이제 이 가격이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주셨던 거거든요. 이 역시 5% 정도 상승 구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시장에서 조금 뜨거웠던 부분이 리오프닝 네. 그렇죠. 우리가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뜨거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주류 업종 말씀드리면서 주류 업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저 포함 우리 시청자분들 좀 억눌려 있던 이 약주파들, 약주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필연적으로 주류 업종 매출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약 대략 7년 만에 지금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값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류업 자체가 상승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앞으로도 향후 좀 추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뭐 수급적으로도 보더라도 어쨌든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 일부 차익 실현한 매물 기관이 다 빨아들였거든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직전에 현대백화점과 좀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된다. 하이트젤로 내가 지난 방송 보고 매수 못했다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매수 기회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궁금하신 분들은 뭐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목표가나 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또 뭐 공개적으로 나갈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캐내 보도록 할게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그 계좌 안에 플러스로 만들어 드릴 종목들 받아보시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언제를 매수해야 돼요? 언제 매도해요? 목표가 얼마예요? 궁금해하시는 점들 다 시원하게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메신저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자 켜시고 샵 3989번 눌러줍니다. 거기에 프로핏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웹페이지 하나 뜹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지금 시간에 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노란톡 화면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들 질문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이 두 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개까지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지금 한 7%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이 종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카오 정킨 영업 제한 관련해서 이 국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그 부분이 집중을 했고 역시나 또 이 카지노 업종 자체도 리오프닝 관련주죠. 리오프닝 관련주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역시도 뭐 화이트 진로보다 오히려 더 수급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금일 같은 경우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이지만요. 오히려 금일 이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 오늘 이 음봉이 너무 좋은 음봉이라 이거죠. 왜냐? 파라다이스를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다시 신규 매수할 자리를 주는 음봉이기 때문에 상승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뭐 추가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시고 미보유하시는 분들 내일장에 한 번 정도 매수하셔도 좋은데 조금 더 매수 단가 정확하게 타겟하고 싶다 하시면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현대백화점, 하이트진로, 파라다이스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전략을 잘 못 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전략을 상세하게 세워드린다고 합니다. 이 프로핏 전문가님은 사실 5%, 7% 이런 수익은 수익으로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2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시장에서 왜 리오프닝 주가 강한 건지, 코로나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오프닝 주 왜 주목을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그 해답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물류 병목 현상과 더불어서 운임비 상승, 이런 이 이슈까지 더불어 해운업이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해부터 국내 해운사들 유례없는 효과를 누리면서 역대급 실적을 보였는데요.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보였고요. 이게 매년 쌓였던 적자를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는 성과라고 하더라고요.
실적이 나왔을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최대 실적인데 윗골이 많이 달아서 이게 좀 선반영이 많이 돼서 주가가 가지 않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오늘은 장중에 또 10% 급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해운업 더 봐도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작년 3월, 4월, 5월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HMM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HMM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21년 3월 달이 바로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 지점. 21년 3월 달부터 21년 5월, 6월까지 지속적으로 HMM이 대략적으로 이때 몇 프로 상승이 나왔느냐. 우리 시청자분들 좀 놀라실 텐데 이 부분을 HMM을 원래 보셨던 분들은 안 그러실 텐데 200%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HMM이요. 자, 20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매출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조정이 한 10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50% 10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 HMM이 3, 4, 5, 6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3월 달은 작년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스웨즈 운하. 스웨즈 운하가 작년 3월 달에 꽉 막혔거든요. 배 하나 자초해가지고. 기억나요. 그 이후에 4월, 5월, 6월은 해운 운임비 상승이 상당히 엄청난 큰 시장의 이슈였습니다. 자, 해운 운임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 해운 업종이 바로 순환 매장을 일으키면서 모든 해운사들이 많이 그때 당시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즌2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지금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가 전년 비해서 3배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운비가 인상이 돼서 이만큼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또 해운비 운임비가 3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감을 작년에 200% 올렸으니까 이번에 3배면 600%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절대 안 가요.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안 가는데 작년에 200% 갔기 때문에 지금 해운 업종들이 거의 단기적인, 중기적인 바닥자리란 말이에요.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 30%, 40% 정도는 좀 거뜬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200%를 갔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해운 업종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된다. 지금 해운 업종은 종목도 몇 개 없어요. 종목도 몇 개 없기 때문에 해운 업종이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주초반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슈를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업종에 포커싱을 두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매수를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매수를 들어가 봐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데요. 사실 뭐 물류 대란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오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좀 해소될 것 같고 좀 있으면 해소되겠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가격이 조금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해운업 실적이 뭐 작년 올해 잘 나왔다고 한다고 한들 앞으로가 더 문제지 않을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저도 날카롭게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해운업의 이슈를 왜 가지고 나왔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맞지만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글로벌 병목 현상이라고 했죠. 병목 현상이라는 건 자, 어떻게 보면은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날라야 될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는 건데 글로벌적으로 이 병목 현상이 올해 2분기까지는 해소가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면 6월이죠. 그렇죠? 3분기는 지나가야지만 이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운임비 상승에 또 일조를 한 부분이 유가입니다. 유가.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유가 뭐 $100까지 맞아요. 이 유가 때문에 FOMC 우리 미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를 좀 빨리 올리네, 늦게 올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란 말이에요. 유가이기 때문에 이 유가의 상승은 오히려 또 다른 종목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우리 해운업 종목에는 오히려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지성 앵커님에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현재 2월 달이죠. 3, 4월 달까지는 해운업이 그 정도의 악재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4월까지는 해운업을 봐도 괜찮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좀 궁금한 게요.
지난주 방송에도 나와주셔서 우리가 이슈 얘기하면서 종목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나온 종목들에서 수익이 좀 짭짤해요. 맞아요, 오늘도 예. 궁금합니다. 네네. 해운업을 들고 왔으니 네. 해운업은 몇 가지 종목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 예. 몇 가지 없는데 그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 뭐 페노션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겠거든요. 네네네. 관심 종목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있죠. 일단 하나 알려주시면 오늘 두 개 어떨까요? 가지고 나왔어요. 두 개나요? 예. 일단은 네. 페노션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페노션 말고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HMM. 예. HMM. 제가 HMM을 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느냐. HMM은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무덤인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 HMM 작년에 시세 상당히 좋았을 때 너도 나도 HMM이었어요. 작년 6월, 7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HMM 매수, 추격 매수 따라붙어도 되나요 했을 때 저는 조금 자제하셔야 된다. 너무 이격상 과이격된 상태다. 과매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이 나면은 나방들이 달려들듯이 불나방들이 많이 달라들으셨는데 HMM은 제가 왜 지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HMM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MM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일단 현재 지금 수급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나 그리고 이 업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그리고 업종의 이슈적인 걸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최대치 3만 원 중후반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3만 원 중후반단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HMM 내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에 매수해서 아직까지 대응도 못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일장 큰 고민 없이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도 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우리 HMM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거래 예전이죠. 화요일 고가 부근에서 금요일 종가 라인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차트를 조금 키워서 볼까요? 화요일 고가 라인에서 금요일 종가 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화요일 고가 라인에서 단기적인 악성 매물을 소화시켰고 그 라인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해줬다. 자, 저항대는 지지대로 바뀐 거죠. 바뀌었기 때문에 자, HMM은 신규 투자로도 충분히 저는 조금은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해운이에요. 대한해운. 대한해운. 예. 대한해운 역시도 HMM만큼이나 좀 시세가 좋은 종목인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은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이죠. 차익 실현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차익 실현 자리를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직전 눌림목인 이 2,700원짜리란 말이에요. 제 차트 보시면은 네. 2,700원짜리인데 2,700원짜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자, 한 템포 쉬면서 하루 이틀 정도 관망을 한 후 2,500원 라인이 지켜지는 걸 확인된다면은 이 종목 뭐 매수 들어가셔도 아주 좋다. 오히려 지금 해운업종에서는 대한해운과 이 HMM 저는 두 종목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해운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3, 4월까지는 보셔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대한해운 그리고 HMM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요.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추천됐던 세 종목이 모두 다 수익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이 공개 종목들 관심픽들도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제대로 전략에 들어갈지는 이 방송에서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반부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란톡 안에서는 이미 이 종목에 대한 거 얘기해 드릴 거고요.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어딘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문자 메신저로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자 켜시고 샵 3989번 번호에다가 프로핏 3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실시간 화면 보이시죠? 여기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저희가 노란톡에 대해서 이 종목까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매일매일의 시황 파악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든 뭐 미 국채금리 상승이든 시장에 대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기 때문에 주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종목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가 끝났고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2차 전지 섹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5, 6% 수준으로 이제는 성장이 본격화되는 개화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완성차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 섹터 상승 모멘텀이 더 남아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는 뭐 허구다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한강물 떠다 파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봇 테마 같은 경우도 그게 가겠어라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뭐 2차 전지 산업이 안 갈 거다, 2차 전지 산업이 되겠어라고 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네. 단 한 분도 없으신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죠. 전기차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 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아주 큰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차 쪽으로의 우리 그 제조사들이 발빠른 그 성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내연기관 차보다도 오히려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더 생산을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발표들이 곳곳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차량용 배터리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기업이죠. 우리 기업 배터리 셀 3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리고 이제 SK온 비상장 회사죠. SK온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인데 배터리 셀 3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배터리 셀 3사의 경우 이제 글로벌 탑 티어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네. 글로벌 탑 티어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M&A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요. 호재거리죠.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사우디 국부 펀드 베팅이 한 4조 원 정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셀 3사 국내 기업들이 아주 지금 업황이 좋다. 그런데 이전에 그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하락을 한 상태예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그 전망이 과거랑은 좀 다르게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의 업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 지금 좋은 2차 전지 업황 대비해가지고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배터리 셀 3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회사들 아주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바로바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제 2차 전지 산업 아주 업황이 좋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이 좋고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2차 전지 잘 모르겠다.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일지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확실히 궁금했던 점이 그거긴 했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작년에 생각해보면 좀 올랐던 기억이 있긴 한데 맞아요. 네, 이 지금 주가들 괜찮을까? 내가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뭔가 실적 대비나 저평가된 종목들 괜찮은 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졌거든요. 현재 주가는 그러면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업황 부분 자체가 좋아요. 좋은데 반면에서 네. 굉장히 모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심 픽으로 좀 네. 가져온 종목들이 몇 가지가 관심 있어요. 픽이 있어요? 몇 가지가 네. 관심표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 먼저 볼 게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동박하고 이제 전지박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오늘 그 테슬라 아시죠? 네. 전기차 회사. 뭐
김지성 아나운서님께서 타고 계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 테슬라 기업의 이제 2차 전지 동박 납품 소식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차트 한번 좀 봐볼게요. 또 일단. 테슬라가 간밤에 한 5%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영향을 또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수주 소식까지 있다 보니까 오늘 음봉을 좀 크게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를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어야 될 것은 맞아요. 맞기는 한데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 오늘 그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잠깐 흔들렸다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좀 지금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우리가 분명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기는 해야 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당장 좀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두고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 기술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 가지 가져온 게 있거든요. 네. 다른 종목도 가져온 게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유명하죠. 이거 코스닥 시총 2위 아닌가요? 그렇죠, 좀 그렇죠. 크죠? 코스닥 네. 뭐 시총 1위도 했었고 네. 현재는 2위인데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라는 게 이제 전기차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게 결국 그 양극재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유한 게 에코프로비엠이에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가져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악재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충북 오창의 공장 화재 소식이 있었어요. 네. 공장의 화재 소식도 있었고 이 부분 정말 문제입니다. 내부자 거래 수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좀 주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물론 그 ESG 준법 경영 관련해 가지고는 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만 놓고 좀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지금 악재 소스로 인해서 악재 재료로 인해서 하락을 한 다음에 계속 눌림목 구간을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방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그 주가를 올린 그 주체가 네. 외인하고 기관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악재 재료로 인해서 급락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 하면은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그 안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뭐 시초가로 덤벼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우리가 좀 에코프로비엠을 공략을 해보겠다. 내가 좀 에코프로비엠에 가지고 있거나 좀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략을 해보면은 에코프로비엠으로도 아주 좀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들 관심 종목 지금 일단 두 가지씩 보여주셨어요. 해운 관련해서는 대한해운과 HMM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랑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관심 종목이라는 게요. 이 관심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종목들 중에서 오늘의 또 히든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날카롭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요 종목들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고 계세요? 일단 뭐 네. 저는 조금 더 또 가지고 나온 종목 더 더 있긴 하거든요. 있었어요? 있긴 한데 네. 모든 종목이 히든 종목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계좌가 모든 포트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2개에서 한 1.5개 정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개에서 1.5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심 종목 더 남아 있습니다. 요 관심 종목들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이 중에서 히든 종목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알려드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 왜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느냐. 여러분들 혼자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전쟁 속보 떴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이런 종목들 모두 다 마이너스로 가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럴 때 대응하려면요.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들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의 안정도 찾고 괜찮은 종목으로 매수를 한다면 절대 이런 시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문자 메신저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프로핏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또 네모난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 이 보이는 화면으로 들어오셔야지 오늘 나갈 히든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지난주에도 나간 종목들 3개 모두 지금 합해서 거의 20%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날 종목은 납니다. 그 종목을 찾아내는 게 전문가님들의 일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계좌 마이너스인 거 플러스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지난주에도 좀 하긴 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9만 명을 넘어섰고 그런데 이 와중에 리오프닝주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난주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기억이 나요. 이제는 리오프닝주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혹시 매수 타이밍이 언제일까?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매수는 리오프닝 관련주 매수는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죠. 당장 예. 내일부터도 해야 돼요. 예, 예. 이거 네. 살짝 제가 지금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네. 예, 예. 자, 매수는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해도 되는데, 예. 네. 일단 조금 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 크게 나눴을 때 우리가 뭐 여행 있죠, 그렇죠? 네. 여행 있고 카지노 있고, 야 그리고 우리가 주류까지 갔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항공도 저희 넘어갔었고. 그러면 화장품? 아, 그렇죠. 예, 네. 드디어 이제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화장품까지 공략 성공한다면 우리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리오프닝 공략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 방송 보시면서 따라오셨다면 어느 정도는 수익이 다 나신 거예요. 자, 이제는 화장품 공략할 시기가 왔다. 예,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 금일 또 모더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죠. 코로나19 이제는 대유행 종말 단계다라고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타 업종들은 이미 다 봤고 나머지 남은 화장품 업종을 같이 조금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업종 그러면요. 예, 예. 지금 뭐 업종에 대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화장품, 여행 뭐 등등등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럼 기존 코로나들 예. 그럼 기존 코로나주들은 이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일단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문제인데요. 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종에서는 우리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말고요. 코로나 백신만 이 백신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말고도 기타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뭐 복제약, 제네릭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은 뭐 가져가셔도 된다. 코로나의 이슈가 끝나도 그 종목들은 매출과 성장성을 우상향할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치료제 있죠, 치료제. 네. 치료제는 지금까지는 또 경구용 치료가 아직까지 남았죠, 그죠?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임상 3상을 통과해서 뭐 출시한 아직 제품이 없습니다. 자, 이쪽 향으로는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중은 축소하셔야 된다. 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진단킷이죠. 진단킷인데 자가 진단킷이 지금 어떻게 보면 1인당 구매 제한이 있죠. 구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킷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와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비중을 확대할 시기는 아니다.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 어쨌든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는 점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는 한 번 더 좀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겠지만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리오프닝 이쪽으로 좀 비중을 많이 실어야겠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 또 화장품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관심픽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화이트진로, 파라다이스 잘 갔죠, 그죠? 네. 생각보다 잘 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자, 저 사람은 지금 이 방송 나와서 화이트진로가 웬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상당히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종목군이거든요. 네. 많이 우리가 이게 방송에서 추천을 해주는 종목은 아니에요. 자, 오늘도 또 그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종목 하나 봐볼게요. 콜마 B&H입니다. 콜마 B&H요? 예, 콜마 B&H요. 오. 콜마 B&H인데 자, 오늘 뭐 주가 움직임 보자면은 거의 10% 가량 상승 마감을 한 종목인데요. 네. 10% 가량 상승 마감을 한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이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금일 자,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매물을 싹 사주면서 금일 10% 정도 상승 마감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개인의 매물을 싹 가지고 왔다는 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 ODM 전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위탁 생산이라고 봐야죠. 자, 화장품 관련주는 브랜드주가 있고 ODM 관련주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는 브랜드보다는 위탁 생산하는 ODM 관련주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콜마 B&H 오늘 우리가 조금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금일 종가 라인이 34,700원 라인에 형성을 됐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위쪽에 저항대는 37,000원 정도 라인은 가야지 이 종목은 좀 강하게 저항이 걸릴 종목입니다. 근데 워낙 오늘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1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 추격 매수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템포만 쉬어가면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템포 정도 쉬면서 좀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확실히 보니까요, 종목들이요, 무조건 좀 외인 기관이 좀 받아주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네요. 저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맞아요. 시가총액이 살짝 작으면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 예. 안정적인 것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종목으로 들고 와 주시네요.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예, 코스맥스인데 네. 코스맥스 역시도 이제 코스맥스는 글로벌 ODM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미국, 뭐 전 세계 주요 지역의 공장 및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7% 정도 상승 마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다 가지고 오면서 7% 정도 상승 마감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자, 공교롭게 이 종목 오늘 이 87,000원, 9만 원 바로 직전에 종목이 스탑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좀 차트 한번 보시죠. 빠르게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제가 네모칸을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제가 네모칸 쳤습니다. 자, 오늘이 주가가 걸렸던 이유는 자, 지난 11월 30일 그리고 지난 12월 2일단에 지지했던 라인에서 오늘 저항이 걸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우리가 11월 말, 12월 초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주가는 10만 5천 원까지 뻗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또다시 이 9만 원 초반단, 이 8만 원 후반단에서 주가가 걸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이 종목이 이 라인을 내일 못 넘더라도 다음 주 이 종목이 이 8만 원 후반단을 넘고 이 라인을 지지세로 전환을 시킨다면은 주가는 보통 과거의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만 5천 원까지 뻗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코스맥스라는 종목 역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을 같이 한번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요, 정말요, 개인들이 공포 심리가 극대까지 올라가면서 모두 다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그런 추세 가운데 외인과 기관이 좀 사들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가운데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관심픽 총 6개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네네. 이 6개 중에 한 1.5개, 2개 정도를 히든 종목으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6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공략을 할 예정인데요. 네. 당장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선제적으로 우리가 타격 공략을 할 종목은 최대 2개에서 최소 1.5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예. 더 힌트를 주세요. 여기 지금 총 한 3가지 섹터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예. 화장품, 해운, 또 뭐가 있었죠? 이제 2차 전지. 그렇죠. 요 3개 중에서 예. 어느 걸 가장 좀 선호하실까요? 저는 네. 현재로서는 해운도 한 번 정도 크게 파동이 갔죠. 네. 화장품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화장품 쪽. 왠지 말씀을 하실 때도 화장품에서 조금 더 빙그레 웃어주셨어요. 예.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간 종목 총 6개입니다. 이 가운데서 히든 종목 나갈 거는 한 1.5개에서 2개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종목명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디톡스탁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